네, 반등은 성공했지만 숨고르게 들어간 시장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 가져야 되는지 전문가 모시고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유한타증권 상봉지점 황우식 PB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박스권이지만은 여기서 매수 나서도 되겠는가 하는 점 궁금하거든요. 최근 시장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2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 지수는 꽤나 이제 반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박스권의 흐름을 가정하면은 이제 다소 좀 슬슬 박스권 상단에 근접은 해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긴 하지만은 이전보다 이제 비중은 좀 더 얕고 방망이는 좀 더 짧게 쥐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래도 박스권은 맞지만 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박스권을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상단 그리고 하단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어디라고 자리를 정해놓고 보기보다는 미국 지수를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시점을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박스권의 상단을 잡는 시점과 하단을 잡는 시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우리 경랭커님은 그 단어 아시죠? 어떤 단어요? 어심이. 네, 네. 제가 한번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어차피 시장 방향은 미국이 정한다. 뭐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제가 지은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예. 자, 우리 황 PD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미국 시장이 좌우된다면 지금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박스권 상단에 굉장히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기에서 이제 그 상승기로 전환되는 변곡점에서는 긴축에 대한 우려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도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이런 오르내림이 반복되면서 박스권이 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 시장이 좀 더 빠르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의 방향 자체는 비슷하고 따라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과거 시기를 보면 한 가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 정도까지 기간입니다. 당시에도 보면은 비슷한 흐름이고 비슷한 박스 같아 보이지만은 오를 때는 같이 오르지만 다소 덜 오르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지지만 좀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박스로 보이는 것이지 같은 박스권이라도 우리나라는 좀 다소 처지는 박스권 흐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박스권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박스권 상단을 형성하는 시점에서는 다소 비중을 줄여가고 박스권 하단을 형성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에 머물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수들이 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여전히 많고요. 중국의 전력난이라던가 뭐 원자재 가격 급등, 또 미중 분쟁까지 변수들이 많으니까 좀 상방을 뚫고 올라가기 힘든 시장인데 이런 변수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시장 전체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처음 접할 때는 좀 생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은 금리와 같은 중요한 몇 가지 핵심 거시 지표를 기준으로 밑그림을 그려놓고 나머지 이제 말씀하신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좀 활용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이 그때그때 주목을 받고 어떤 것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악재라고 할지라도 어느 곳에 반사이익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비비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호재는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지만 악재까지도 같이 활용해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 좀만 더 설명해 주시죠.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가까운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
코로나 국면에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지만은 그 와중에 사실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 뭐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든다던가 코로나 관련 백신 연구 혹은 치료제 연구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시세를 줬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미중 분쟁 당시에도 전체적인 주가에는 부정적이었지만 히토류 관련 주들이 크게 상승을 보였었고 또 때로는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지수가 흔들리긴 하지만 방산주들이 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때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보시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투자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수익 창출에 조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중 분쟁 이야기가 나오면 히토류 관련주를 좀 매매해보고 네. 북한 이슈가 나오면 방산 관련된 종목을 매매해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좀 매매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업종군 테마라서 잘 손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현재 좀 아이디어로 받을 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 업종군 어디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중국 최근 전력난 쪽을 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전력난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처럼 보였었고 그리고 어떤 시대의 새로운 방향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게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너무 급격한 전환이 지금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중국 전력난이란 사태가 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난이란 문제가 단순히 전력난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또 파생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조금 중요하고 큰 재료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저탄소로 가는 방향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이겠지만은 그 속도와 과정에 대한 조율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원자력의 필요성과 역할이 다시금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 텍소노미에서도 이제 원자력을 이제 친환경으로 인정하는 기조를 띠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에서 가장 앞장섰던 유럽조차도 원자력 확대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서전기전, HRS 등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원자력 관련주가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그쵸. 때문에 네. 선뜻 이렇게 매수 나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전 관련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차기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의 위상이 이제 단순히 어떤 전력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에서 친환경으로 가는 것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위상이 달라졌고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새로운 모멘텀도 생겼으며 빌 게이츠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로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 텍소노미를 통해서도 친환경 연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은 원자력이 차기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11월 5일 정도가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최종 경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책 토론의 국면이 시작되게 되거든요. 아마도 이제 가장 좋은 정쟁거리가 될 것 중에 하나가 원전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뉴스가 그 즈음 되면 굉장히 뉴스를 많이 도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될 수 있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 관련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정책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좀 관심 갖고 계신 다른 섹터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랑 듀플렉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에서 컴투스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펄어비스 여전히 좀 관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과 관련주로 코프라라는 종목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앞으로 많은 기업들, 특히 컨텐츠 기업들이나 게임 회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섹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화 전문 기업으로 현재 네이버와 SM 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를 통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기업 중에 한 곳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뉴플렉스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인력을 이제 10만 명 정도를 뽑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페이스북이 사용하는 VR 기기, 메타버스용 VR 기기가 오큘러스라는 제품이 있고 뉴프렉스는 여기에 기판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페이스북의 메타버스가 크게 성공하게 된다면은 뉴프렉스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주인데 요즘 최근 게임주들 중에 가장 시세가 많이 났던 것이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올랐던 게임주들을 보면은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도입을 하고 이걸 통해서 경제 활동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런 게임들이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게임에 접목시키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감 있는 회사들 컴투스 그리고 다음으로 펄어비스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도깨비라는 메타버스 게임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출시 예정일은 아직 조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남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처음 유튜브로 공개되자마자 300만 뷰 이상을 넘길 정도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원전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 안에서 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황우식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